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렇게 빨리 월요일장이 또 돌아온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뉴욕 증시는 경기 회복 기대감이 시장에 강하게 실리면서 연고점을 경신했죠. 오늘도 부양책 합의가 가까워졌다는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 연방정부의 경제 폐쇄 조치를 막기 위해서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내용을 오늘 시장에서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또 영국에서는 내일부터죠. 화요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식에도 불구하고 현재 선물지수는 봉합권에서 미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보기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1시간 동안 해외 선물 넘버원과 함께해 주시면서 다양한 전략들 얻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 본격적으로 출발해보기 전에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월요일장은 해왕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의 해왕 마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인사가 네. 너무 짧으시네요. 네, 어딜 보고 해야 될지 이쪽을 저보고 일단 해주셔야죠. 이쪽을 보고 인사를 드렸는데 일단 시청자분들이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네,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지금 미증시 이제 조금 중요한 사항 자체 조금 남아 있긴 한데 뭐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유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오늘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앞으로 일정 자체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 이제 부양 시장에 대한 일정 자체 오늘 체크해 보면서 어떤 시장 자체가 우세한지 그리고 지금 어떤 차트 기술적 분석상 미증시가 최고점을 어디까지 찍을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 자체를 제시하는 1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은 내용 준비했는데 내용이 좀 다소 어려워요. 이제 기술적 분석이다 보니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쉽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차트라는 것 자체가 눈대중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흐름도만 봐갖고 판단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을 최대한 쉽게 풀이하는 1시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어디까지 올라갈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해외 선물 넘버원과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그런 정보들 꼭 얻어가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1611, 1612번 두 가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샵 0082번도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유튜브 라이브도 함께하고 있으니까 서울경제TV 채널로 들어오셔서 1시간 동안 실시간 소통까지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후에 우리 해왕 마스터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상품별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상품들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S&P 500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S&P 500입니다. 0.22% 하락해서 3,69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입니다. 0.08% 소폭 상승해서 12,53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크루드오일 가격은 조정받고 있습니다. 0.67% 하락해서 45.9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 가격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843.1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보합입니다. 1.21395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상품별로 혼조세가 보이고 있는데 골드는 방금 전에 상승 전환에 좀 성공을 해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흐름들 나오고 있는지 오늘의 글로벌 이슈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도 역시나 부양책 이야기가 첫 번째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코로나 대응 경기 부양책과 예산안 합의에 적어도 일주일가량의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는 소식입니다. 이 매체는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합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으나 전혀 이견을 좁히고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적어도 한 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동안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업들의 코로나19 면책과 또 두 번째로는 주정부 자금 지원 문제, 이 두 가지 이슈가 이 두 양당 사이에서 많이 갈리면서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양측이 팀별로 그리고 이슈별로 동시에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부양책에는 주당 $300의 추가 실업수당 보험을 지원하는 내용, 그리고 학자금 대출과 퇴거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 그리고 급여 보호 프로그램 추가, 코로나 백신 유통 검사에 $160억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이 미치 메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12월 7일인 오늘 이 좀 더 구체적인 제안서를 보고 싶어 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긴급 부양책 합의가 정말 코앞에 다가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와중에서 트럼프 행정부 역시 오늘 이 추가적인 부양책 내용을 발표하겠다라는 기사가 올라오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시장에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만나보시죠. 네, 영국과 유럽연합이 브렉시트의 마지막 단계인 무역 협상을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주 내로 노딜 브렉시트의 여부도 판가름 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는데요. 영국과 유럽연합은 지난 3일 전인 4일 어업 부문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을 중단했는데요. 이 BBC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EU 집행위원장이 오늘 1시간가량의 전화 통화를 했고 마지막 협상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양측 대표가 7일인 오늘 전화로 마지막 논의를 진행할 거라고 하는데요.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던 어업 부문에서 만약에 양측이 합의한다면 최종 무역 협상 타결에 큰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만약에 연말까지 이 브렉시트 협상에 실패할 경우 EU는 영국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착수할 예정이다라면서 이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어떤 결과가 시장에 나올지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도 살펴보시죠. 네,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에 구리나 니켈 같은 산업용 금속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구리 가격은 거의 8년 내 최고치로 올랐고요. 철강의 주재료인 철광석은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자산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알루미늄과 아연 같은 원자재 가격도 9월 말 이후 15%가량 상승했고요. 5월 중순 이후로 따지면 40% 이상 급등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이 산업용 금속 가격은 중국의 제조업 활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중국의 경제 지표가 향상되고 있는 점, 그런 점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또 오늘 중국의 11월 수출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21% 증가했다라는 굉장히 호전된 소식을 발표하면서 이 중국의 수출 지표가 33개월 내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또 금속 트레이딩 업체 전문가는 선거와 백신이라는 두 가지의 거대한 미지의 문제들이 해소됐다. 이제는 경제로 돈이 대규모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코로나 추가 부양책 기대감도 커지면서 주가와 원자재 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라는 해석인데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헤지펀드 등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한 순매수 포지션이 2018년 초월 이후 최고치로 올라서고 있어서 앞으로도 상승이 기대되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글로벌 이슈 저희가 오늘 짚어봤고요. 여전히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실리고 있는데 오늘 이슈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바로 네. 저한테 넘어오나요? 네. 네, 일단은 지금 몇 가지 이슈 꺼내주셨는데 네.
첫 번째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지금 어떤 타임라인 자체가 설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일주일 의회 연기라는 가능성 자체가 좀 이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합의에 초점을 못 맞추다 보니까 일주일에 대한 연기 가능성을 좀 더 시사하는 바며 오늘 정확하게 일정 자체를 좀 말씀드리는 게 우선 순서에 맞을 것 같은데 이거는 나스닥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해외 선물 넘버원 딱 키면은 이제 시황 자체가 부양책. 다음날 또 했는데 또 부양책. 다음날 또 틀었는데 또 부양책. 근데 지금은 부양책이 어떤 궤도로 흐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타점 자체에 굉장히 맞춰야 돼요. 그게 미 증시에 대한 방향성이고 어떻게 보면 수익에 대한 방향입니다. 상황 자체가. 지금 이제 미 증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최고점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 거는 뭐라도 해주겠지라는 시장에 대한 가능성 자체가 이제 시사되기 때문이에요. 미국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지금 어떻게 보면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실시간 검색에도 심지어 올라올 정도로 미국의 실업급여에 대한 어떤 이런 수치값만 본더라도 최악의 상황이에요. 경제 지표, 실물 경제 자체가. 근데 지금 상황 내에서 어떤 부양책 자체가 방향성을 확보하는 거는 원래 3월부터 그래 왔기 때문에 3월부터 미증시 자체가 끌어올렸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달러를 계속 찍어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실업급여라든가 어떤 통화정책 더 펼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맥락을 지켜봐야 돼요. 그럼 지금 타임라인이 앞으로 향후 일정 자체가 어떤 순서상으로 미국의 의회에서 열리나 이걸 먼저 판단하는 게 좀 순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증시할 때 이 부분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잠깐 구리 얘기 나왔는데 구리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귀금속, 이제 비철금속 그리고 에너지 이렇게 관련해 갖고 설명을 드렸는데 비철금속 자체가 가장 상승세가 앞으로 향후 높을 거예요. 앞으로도 향후 추가적인 상승세가 가장 높을 가능성이 높은 게 비철금속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이제 기금속 순이에요. 골드가 오히려 낮아요. 상황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이제 비철금속이라고 하면 이제 구리나 이제 실버 같은 걸 뜻하는데 이제 금하고 다른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제 사용을 하는 거죠. 이제 소모성이 있는 어떤 공장 가동이라든가 이제 중국 제조업 지수 확인할 때 구리를 가장 많이 확인하는 이유는 중국 쪽에서 공장을 제일 많이 가동을 하기 때문에 전기 수요도가 가장 높은 게 중국 쪽에 몰려 있어요. 그럼 중국의 회복세에 맞춰서 구리의 어떤 수요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시사되는 건데 시장에 대한 전망 자체는 비철금속이 가장 큰 상승의 폭을 가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게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퍼센테이지, 지금 가격 대비해 갖고 추가적인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게 비철금속, 그다음 에너지, 그다음 기금속 순이에요. 이제 골드 가격 자체가 이제 2018년도 1,300 대비해 갖고 지금 2,000까지 머물고 다시 다운그레이드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상승에 대한 탄력 자체가 18년도, 19년도에 굉장히 집중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너튜브죠. 너튜브에서도 요새 그 얘기가 나와요. 금 관련해 갖고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있을 것이다. 아직 현물을 지어도 된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근데 기대 수익 자체는 굉장히 작을 거예요. 향후 18년도, 19년도 대비해 갖고 그 부분은 측정은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5%에서 10% 이제 레인지 이 구간대만 이제 수익성 자체가 측정되는 게 금속이고 향후 어떤 코로나19에 대한 회복세가 전망이 됨에 따라 가장 높은 상승을 기여할 수 있는 거는 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수요적인 측면인데 이제 실물 경제는 좀 달라요. 실물 경제는 이제 회복 경제 자체가 좀 다르게 측정되는 거는 이제 고용 그리고 이제 기업에 대한 수익성 증가 이것까지 다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가 회복되더라도 장기간에 대한 어떤 회복세 자체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리 가격하고 어떤 실물 경제하고는 연관이 있지만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회복 국면에 접어든다고는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좀 먼저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구리 관련해 갖고는 좀 준비를 해오도록 하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오늘 시장 자체가 미증시 관련해 갖고 어떤 일정이 좀 남아 있는지 1번 관련해 갖고 그리고 미증시는 과연 어디까지 상승을 기반을 잡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유튜브에서 한 질문이 올라왔는데 너튜브요? 네,
전기차에 만들 때 사용되는 모터에 코일로 구리가 사용되냐라고 여쭤봐 주셨는데 혹시 아시나요? 구리는 모든 전기에 다 사용이 됩니다. 너무 당연하게 사용되기 전기차까지? 때문에 네 전기에 사용되는 거는 다 구리가 들어가요. 어쩔 수 그러면 없이. 구리 수요가 앞으로 또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근데 전기차보다 수요도 네. 이제 구리에 대한 수요자가 자동차 이 분야보다 어떻게 보면 공장 가동률이 어마어마해요. 실제로 아. 상대적으로 이제 어떤 비중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네. 전기차 하나만 좀 집중하시고 어떻게 보면 구리가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좀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좀 판단을 드리도록 할게요. 실제 구리가 어디에서 소모되는지 판단하시면은 전기 이제 중국 내 공장에 있는 수요도 자체가 진짜 완전히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 관련해 갖고 이제 다음 주에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여기서 글로벌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품별 전략들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늘 알아볼 첫 번째 상품 바로 골드입니다. 현재 시장에는 이 백신 기대감과 부양책 기대감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내일부터 이 화이자에 대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내렸던 백신 접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이슈뿐만이 아니라 지금 또 시장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값이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송이 시작하기 전에 상승 전환에 성공해주면서 지금은 조금 짧은 양봉을 그려내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골드 어떤 뷰 바라보고 계실지 저희가 팻말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골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골드는 오늘 왜 매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차트를 좀 보고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차트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금값 자체를 좀 매수를 들었는데 기억을 하실 거예요. 네. 이제 단가 자체가 1815포인트에서 한번 보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해석문 넘버원 할 때. 흔드는 모습을 그렸었는데 1800 이제 15.3까지 저가 평가된 다음에 재반등 구간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그때 매수를 본 거는 어떤 이제 1차 저항대에 대한 이찰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빨간색 보이시죠? 채널 구간. 이제 파동에 대한 랠리 자체가 나왔던 이제 저점에 대한 이제 고점에 대한 평가값 자체가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이제 매수에 대한 평가 단가가 이제 2차 저항 때까지는 흐르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저는 이제 골드 자체가 완전한 다시 재강세 들어가긴 좀 아직 이르다고 좀 보고 있어요. 상황 자체로. 그럼 지금 고점을 좀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을 좀 측정해 보는 게 좋은데 제가 이제 지난주 트레이딩 할 때도 어떻게 보면은 매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던 이유 자체가 매도 이제 시장 자체가 저항대를 맞아버리면은 이제 재악세가 좀 강하게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요. 자, 1차 저항 일단 지우겠습니다. 단가는 지났으니까. 2차 저항 단가 자체로 지금 측정을 한다면은 두 가지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제 변곡을 정확하게 맞추느냐 아니면은 어떤 이탈의 과정에서 매도를 지냐 이 두 가지로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항 단가에서 한번 측정을 한다면 1850포인트에서 매도 구간 자체가 변곡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평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단가가 1842죠. 1842. 근데 T차트 구간으로 좀 넘어가게 돼서 데일리로 좀 보게 된다면은 자 파동에 대한 어떤 지지 평가값 자체가 잠시만요. 네. 다른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단가상 지금 매도 국면으로 이탈이 오늘 금일 이탈이 나왔던 지점 자체가 이제 매도값을 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차트 흐름도만 보게 된다면은 단가가 굉장히 위험해요. 상황 자체가 추세적인 국면이 아닌 거죠. 상황이 이 단가에서는. 그러면은 단가 위치값 자체를 웨이팅을 들어가고 고점 대비해 갖고 60분봉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봉으로 체크를 하고 분봉 위치값에서 대기를 가지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1850포인트까지.
자, 데일리 구조상은 어쨌든 지금 원래 매도값을 더 내려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저항점 자체 체크 안 되는 거는 재반등으로 추가적으로 들어설 가능성을 제기를 하는 거고 그 단가 자체가 1850포인트에 한 차례 형성이 된 이겁니다. 그럼 지금 80포인트 위에 레인지인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80포인트 상승에 대한 기조 자체를 유지를 하게 된다면은 어떤 매수에 대한 추세 자체를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그 이탈 국면까지 대기하고 이탈 나올 때부터 그때부터 매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차트 흐름도 자체가 매수냐 매도냐라고 판단을 했을 때 방향성 자체가 측정이 안 됩니다. 1850까지는 단가 머물고 나서 저항 이탈, 지지 이탈 자체가 나오는지 체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구간에 대한 의미 자체로 제가 매도를 들었고 고점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는 1850포인트다. 예, 이 자리밖에 안 나옵니다. 밖에. 제가 이제 왜 이런 자리를 측정을 드리냐면은 자, 제가 1시간 동안 해외 선물 넘버원 갖고 골드만 딱 집중적으로 봐요. 한 차트 보려면은 이렇게 계속 집중적으로 봐야 돼요. 데일리 트레이딩 하려면. 근데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계속 그러고 있을 수 없잖아요. 네. 그죠? 상품 여러 개 그죠? 봐주셔야죠. 1분 단위로 계속 그냥 이러고 보면서 자, 지금 흐르고 있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 가능성이 뛰는 자리가 1850포인트라고 설명드리고 차트 흐름도에 대해서 어떤 지지 이탈점이 나올 거예요. 그 이탈부터 매도 측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순서상 가장 맞아요. 그러면 자리가 안 나옵니다. 그럼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어중간한 흐름도 박스에 대한 레인지가 뿜어나온 자리에서 무리하게 매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흔들고 있는 모습을 그리니까. 원래 단가상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탈에 대한 측정 자체가 이 구간이 안 나왔다면은 매도에 대한 측정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삐져 나왔네. 1850까지 위협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시장 구조상. 여기까지 대기하시고 그리고 지지 이탈값 그때 측정해서 이탈값 나오는 대로 매도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수월합니다. 보수적이고. 리스크가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왜냐면은 당일 진폭 자체가 금값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 진폭에 대한 구간 자체를 보면은 이제 최소 200틱에서 300틱 구간까지는 위아래로 흔들어요. 고점 저점 대비. 유동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지난번 이제 대선 그리고 화이자 사건 이후에 어떤 유동성에 대한 랠리 자체가 증폭된 만큼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전 좋다고 판단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항을 맞으면 약세장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골드에 대해서는 1850선이 그 변곡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1850선 맞고 떨어졌을 때 어떤 부분을 이탈하면 그때부터 매도를 진입하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만약에 오늘 지금 자리에서 1850에 한번 50 올라갈 때까지 매수를 걸어보는 방법은 좀 다른가요? 네, 그거 위험해요. 그거는 위험한가요? 그건 이제 리스크가 있죠. 제가 이제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있는데 네. 사실 그래요. 이제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야, 어떤 이거 마음이죠? 매수 보고 이거 매도 보고 이게 얼마야 이거부터 생각을 해요. 그게 다 맞추면은 사실 이제 신이죠. 사실. 선물 시장은 또 특히 그렇죠. 네. 맞추기가 또 어렵잖아요. 그리고 선물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네. 이제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가능성을 놓고 시장 자체를 판단을 해야지 섣부르게 야 오늘 장 개장했으니까 오늘 이제 매수야. 나 여기서부터 매도야 하고서 스위칭 걸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하면은 계좌가 사라집니다. 제가 선물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 수 배웠네요. 네, 일단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떤 변곡점에서 골드가 맞고 떨어졌을 때 그때 좀 매도를 보는 관점으로 그게 더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맞나요? 네, 일단은 네. 그렇게 봐야죠. 왜냐면은 이게 계속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대 자체가 딱 한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선물이라는 거는 시간의 제약이 없죠. 시간의 제약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계속 어떻게 보면 열리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트에 대한 진폭 구간이라든가 시장 상황 대비가 어떤 가능성을 눈이 좀 측정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시황 보는 이유도 어떤 그런 이유가 있겠죠. 만약에 강력하게 부양 정책이 딱 열려버린다. 만약에 예시로 들게요. 가능성이에요. 연준이 이번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이제 FOMC 회의가 FOMC, 열리는데 네. 갑자기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시예요. YCC 정책을 시작하겠습니다. 딱 펼쳐버려요. 그러면은 달러가 그냥 줄매도로 확 가버립니다. 말도 안 되게. 그냥 원의 2로. 한 매도로? 1, 2주는 가버려요. 어. 그러면은 골드가 칠 수밖에 없어요. 상방으로. 그때는. 근데 시황이 전제가 떨어지는데 그 상황 내에서 골드를 이제 매수에 대한 지지 평가만 가지고 대기하였다가 그런 평가값을 이룰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매수 매도에 대한 반복 구간은 이게 이루어질 거야 이런 평가값을 놓이게 된다면은 이제 지속성이죠. 지속성 자체가 깨져요. 이런 박스 구간에서는 사실 이제 매도 매수에 대한 반복 구간 형태 자체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박스랑 이제 추세장에 대한 구분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어떤 장에 대한 거래량이 터지는 개념부터 이해를 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추세에 대한 접근 자체를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저도 매수하고 매도하고 다 이제 해보고 싶죠. 제가 했었던 과정이고 해외 선물을 처음 했을 때. 근데 그거 자체가 누적 수익을 만들진 못해요. 어떤 이제 한정된 구간대, 진포 이걸 가지고 누적 수익을 창출하는 게 오히려 안정적인 모멘텀을 그릴 수 있을 거라고 평가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선물 시장을 어떻게 또 바라보고 트레이딩을 해야 하는지까지 저희가 심리적인 강의까지 좀 들어본 것 같고요. 오늘 골드는 매도 주셨고 1850선 떨어지는 그 시점부터는 2포인트 기준으로 매도를 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으로 살펴볼 상품은요. 나스닥인데요. 나스닥은 하락세를 걷다가 한 10시 30분쯤부터 상승 전환에 성공했어요. 지금은 0.08% 소폭 상승해서 12,536선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또 나스닥에 대해서 어디까지 나스닥이 올라갈지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 그 전에 팻말로 뷰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오늘 나스닥은 관망이네요. 왜 관망일까요? 네, 일단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시장 자체를 확인을 일단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구간이죠. 최근 장세 자체가.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채널의 상단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서 이제 부양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시사되고 어떤 초점 자체가 맞춰진다면은 이거 상방으로 찢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과연 12월 안에 부양 합의가 이루어질까라는 의문감이에요. 사실. 이제 타임라인 자체를 좀 설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채널 구성이에요. 단기적인. 이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증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거는 지금 부양책에 대한 시장 자체가 어떤 타임라인이 좀 설정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미국 시각으로 11일입니다. 11일 이제 21년도 회계연도 예산안 합의를 먼저 상하원에서 볼 거예요. 네. 이게 1차 타점이에요. 자, 2차 타점은 26일까지 실업수당 조치가 지급이 완전 일몰됩니다. 그 전에 합의를 봐야 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하원에 대한 합의 자체가 정치적인 연관성이잖아요. 제가 최근 나와서 이제 조지아주 관련해 갖고 블루웨이브가 완성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 사실 원하는 규모 자체가 원래 이제 2조 달러 수준이었어요. 2조 달러 수준. 이번 주에 이제 펠로시 의원하고 맥코널 이제 의원이 만나서 협상을 진행하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 원래 자주 만났습니다. 9월부터. 근데 협상이 안 돼서 문제인 거지. 이번에 또 될까라는 의문감이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초당파죠. 민주당 내에서도 어떤 중간 계층을 가리키는 민주당도 공화당도 아닌 민주당 소속이지만 초당파가 제시한 규모 자체가 이제 9,080억 달러 수준이고 이제 아직 공화당은 5천억 달러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값 자체에서 합의점을 이룰 가능성이 제기가 된다 하고서 시장에서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7,500달러 선만 합의를 이루더라도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은 해요. 근데 지금
시장에 대한 구조 자체가 9월부터 몇 번이나 이런 협상안 자체를 시도했는데 조지아주에서 블루웨이브 완성 전분에 이게 어떻게 보면 합의 자체가 이루어질까 이 생각을 해요. 원래 실업수당에 대한 지급 자체가 기한이 지난 것도 있어요. 상황 자체가 이제 11월 이후로 11월 이전 이후부터 이제 지급이 중단된 상황도 있는데 그것도 해결을 못했잖아. 근데 지금 전 페이지에서 나왔던 이제 11일은 21년도 예산안이고 이제 잠시만요. 날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26일은 어떻게 보면 실업수당 조치 지급 일몰이죠. 이 타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봐요. 이 전까지 어떻게 보면 합의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전 굉장히 높다고 평가합니다. 상황이. 자, 그리고 지금 일정 자체가 다음 주에 ECB 통화 정책이 있고 다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상황이. 그러면은 미국의 상황 자체는 26일까지 합의점을 못 이룰 가능성이 일단 첫 번째로 제기가 됩니다. 왜냐? 워낙 안 해왔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할 일이 만무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선 분위기로 형성되지만은 이건 정치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어떤 합의점 자체 이루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이게 1번이고 22 상황도 또 따로 보면은 22는 통화 정책에 대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PPP 재정 규모 확대밖에 없다. 이것만 좀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근데 12월 10일 날 앞두고 크게 시장에 영향 가는 요소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미증시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근데 미증시 차트를 보면은 지금 어떤 패턴에 대한 구성 자체가 나옵니다. 패턴에 대한 구성 자체가.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이제 하모닉 패턴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게 굉장히 낯이 익은데 어떻게 보면 많이 들어보진 못했을 거예요. 이게 피보나치 비율로 해갖고 고점이 어디까지 형성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고점 대비해서 저항값이 형성되면은 어떤 저점까지 다시 한번 눌릴지라고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여러분들. 자, 보도록 할게요. 지금 확대해서 좀 보면요. 자, 이 구조 자체를 좀 기억하세요. X, A, B, C, D. 이제 D값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D값을 알아내는 과정이고 D값 대비해갖고 이제 저항 평가시 어떤 평가값까지 눌릴 수 있는지 이 피보나치 비율로 형성을 하는 겁니다. 상황 자체가. 근데 이게 이제 장기봉에서 측정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장기봉에서. 그럼 미증시 상황 자체가 이 포인트 자체가 이게 하모닉 패턴이 구성되려면은 이 비율 자체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X, A, B, C, A에서 C 단위 구간, 그리고 X에서 B 단위 구간, 이 구간 자체가 정확히 들어맞기 때문에 이 패턴 자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구조 패턴 자체가요, 총 6가지로 나오는데 지금 나스닥에서 형성돼 있는 패턴 자체는 여러분들 디크랩, 베어리시 패턴입니다. 여러분들. 디크랩 베어리시 패턴 자체가 6개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형성되는 건 디크랩 베어리시 패턴이에요. 그럼 D값 자체가 측정이 되는데 우선은 지금 미증시 개장했으니까 개장 속보 들으시고 계속 이어서 네. 설명을 이제 아직 속보가 안 떠서 조금 더 그러면은 설명해 좀만 더 주셔도 될것 설명하고 같아요. 들어가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지금 그럼 디크랩 패턴 관련해 갖고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건데 네.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불리시, 베어리시, 불리시. 예, 강세장, 베어리시, 네. 약세장이죠. 강세장에 대한 그림 자체는 이 그림 자체로 형성이 됩니다. 약세장에 대한 그림은 이 그림이에요. 그럼 지금 디크랩 패턴 자체를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약세장에 대한 그림이죠. 이 그림 자체가 원래 약세장을 볼 때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럼 저항대가 어디 성립돼 있는지 단가 자체를 측정을 들어가면은 이게 이 모멘텀에 대한 구조 자체를 보면은 어디까지 상승에 대한 기조가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은 이 구조로 본다면은 나스닥 구간대 자체가 13,580포인트까지 형성이 됩니다. 지금 12,000포인트죠. 여러분 12,500포인트인데
13,580포인트까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자체가 내뿜어지는 시장이에요. 근데 베어리시 패턴으로 나오고 있는 과정 내에서 어떻게 보면 매도에 대한 구간보다 이 D값까지 가리키는 매수에 대한 구간 자체가 더 측정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는 거예요. 시장이. 자, 불리시랑 베어리시 패턴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미 증시가 지금 부양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조가 내뿜어지는데, 만약에 불리시 패턴이 나온다. 왼쪽 하단에 있는 불리시 패턴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 값 자체가 큰 수익에 대한 가능성이 놓이는 거고, 베어리시 패턴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 PRZ D값까지 올라가는 이 구간대 자체가 수익성이 가장 크게 나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자체가 하단폭 자체가 오히려 적기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베어리시 패턴에서 상승에 대한 부양 기조 자체가 열려지는 상황 내에서 이 기조 자체가 매수에 대한 구간 자체가 오히려 확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상황 자체가. 자, 이거 내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료 카톡방 있으니까 이제 이 카톡방에서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왜냐면은 알면 좋은 거예요. 알면. 이 모멘텀 자체가 자주 드러납니다. 자주. 그러면은 지금 13,580포인트까지라는 장기 형성 자체가 있는데 이제 단가에 대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상황이. 그럼 차트 확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기 전에 여러분들 미장 소식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강의하시다가 또 저한테 이렇게 잠깐 시간을 양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 3대 지수가 혼조 출발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0.23% 하락해서 31,148포인트 지나가고 있고, S&P 500 0.19% 하락, 나스닥이 홀로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보합권에서 움직이더니 지금은 0.1% 정도 상승해주면서 12,47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뜬 속보에 따르면 이 지난주에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가 신고점을 경신한 이후에 지금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의 신규 확진자가 17만 8천 명을 돌파하면서 지난주에 잠깐 주춤했던 확진자가 다시 한번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현재 상품별로는 어떤 변동성 보이고 있는지 시세에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네, S&P 500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 500은 0.2% 하락해서 3,690.5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은 강보합권입니다. 0.2% 상승해서 12,55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크루드오일은 하락폭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0.86% 하락해서 45.87달러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 가격입니다. 0.23% 상승해서 1,844.5달러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는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0.06% 올라서 1.21480달러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해왕 마스터께서 예측해 주신 대로 지금 나스닥이 슬슬 올라오고 있는 신호인데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관망을 꺼낸 거는 네.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 차트에 대한 구성 내에서 여러분 최근 진폭만 확인을 하시면은 이제 매수 매도 구간에 대한 여러분들 이 패턴 자체를 보세요. 진짜 지겨워 죽겠습니다. 너무 한마디로. 행복하네요. 네, 왔다. 저게 몇 번 차트예요? 이게 지금 300틱 차트인데 300틱 차트. 이번 달 초부터 시작을 해갖고 네. 계속 상단에서 흔들잖아요. 상황이. 방향성을 잃었다는 거예요. 시장에 대한 기조 자체가. 이 한진폭에 대한 어떤 가능성만 시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망을 하는 거예요. 방향성 측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얘기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그럼 장기 위치값상을 한번 포인트를 보자면은 지금 12월 말까지 어떤 부양책에 대한 기조 자체가 한번 부러졌을 때 그 가능성이 재현이 될 시 어떤 하락 자체가 일어나겠지만은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값 자체는 야, 정부가 뭐라도 해주겠지 이거예요. 간단하게. 야, 연준이 뭐라도 해주겠지. 정부가 뭐라도 해주겠지. 왜냐하면 연준 최근에 있던 내용 자체를 측정을 해본다면 부양책에 대한 필요성 장치를 엄청나게 강조를 해버립니다. 뭐라도 꺼낼 기세예요.
그럼 이번 달에 들어설 거는 이제 채권 매입에 대한 구조 자체만 변경이 이루어지겠지만은 예년도에 어떤 초강수를 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시장에 대한 전망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부러지지 않는 거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계속적인 상승에 대한 기조 자체를 탈 가능성이 일단은 유지가 됩니다. 그럼 이 채널 구조 안에서 제가 하모니 패턴, 베어리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내에서 이 단가를 보는 것보다 상승에 대한 부양 기조가 일어났을 땐 D값까지 형성되는 이 값을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방금 설명을 드렸죠. 네. 원래는 베어리시는 약세장에 대한 가능성이잖아요. 근데 D포인트가 형성된 포인트라면은 이 D포인트까지 밀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측정이 되는 거예요. 베어리시라도. 그러면은 지금 시장 내에서 13,580포인트까지 구조 자체가 형성이 되는데 지지에 대한 하단 지지에 대한 구간대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채널 구조상 지금 계속적으로 어떤 상하단에 대한 흐름도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 차례 더 밑에 값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커요. 그럼 이 구조 내가 가장 적절한 매수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상황 내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단가상 안전 리스크, 손절에 대한 위치값이 범해지는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럼 지금 위치값에서 보면은 12,200포인트 이 구간대가 한 번은 시장에 대한 어떤 부양, 실망감으로 들어설 가능성은 언제든지 제기가 된다는 거죠. 그럼 장기 포인트는 이 지지값에서 한 차례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그 지지를 받고 구간대가 채널 이탈이 나온다면은 그대로 베어리시에 대한 상승 포인트, PRZ죠. PRZ 값 13,580포인트까지 계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그때 제기가 된다는 겁니다. 네. 이거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근데 이 하모니 패턴에 대한 구성 요소 자체가 이런 비율, 여기 보이시죠? 제 XB 값 그리고 AC 값, 이 비율에 의해서 D값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D값 자체가 어떤 비율에 대한 측정이 있냐에 따라 피보나치 함수 배열에 의해서 여러분들 잠시만요. 어렵네요. 이거 어려워요. 네. 네, 굉장히 이거 한 번 들어서 몰라요. 솔직하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거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요새 공부 엄청 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내가 보기 좋아요. 알면 뭐해. 이게 설명할 줄 알아야지. 그럼요. 네. 그러니까 계속 책을 봐요.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러면은 영값 대비해갖고 역배열로 이거를 들어간 상황 내에서 이제 리버스죠. 리버스 일으키고 영값 배열해갖고 이 비율 자체 있죠. 이 비율 자체 측정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예시로 다른 거를 들면은 달러 인덱스 있죠. 달러 인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여기 보이시죠? 자, 달러 인덱스 한번 보면은 자, 이것도 베어리시네. 상황이. 근데 하방세에 들어갈 때 D값 자체가 측정이 되는데 하방세에 이제 시황 자체가 부양책을 꺼내고 있으면 뭐예요? 매도죠. 왜요? 돈을 푸니까. 달러에 대해서. 네, 그렇죠. 달러가. 달러에 그죠? 대해서 매도. 그러면은 베어리시가 D값 자체가 설정이 되면요. 네. 그때 엄청난 수익 자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매도로 포지션을 잡았을 그죠. 때. 그러면 오히려 이 포지션 단가 내에서 이게 한번 형성이 돼버리면은 유로 매수 지워버리는 거예요. 장기 모멘텀으로. 근데 올해 부양 결과가 계속적으로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이 하방에 대한 모멘텀 자체는 꺾기가 힘들다는 거야. 그러면은 베어리시 포인트 자체가 추후에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을 때 그때 장기 포인트가 한 번 더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매도값을 지우기 위해. 그럼 D값까지 만약에 지금 하방권은 두 가지 측정이 있죠. 이제 D값까지 가는 분리시에서 D값까지 가는 값 아니면은 이런 베어리시에서 D값에서 내려가는 값. 이 두 가지를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네. 굉장히 어려운데 노란토 들어오시면은 근데 이거 좀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거 들으시려면 좀 긴장을 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수치값 자체라든가 직접적으로 이제 차트에 대한 표현 자체를 직접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이런 거 하도록 여러분들한테 서포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지표예요. 근데 한국에서 좀 많이 안 써요. 이제 해외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데 알면 이게 왜 그러냐면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많이 드러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변곡값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 수치값 자체가 XA, XB랑 잠시만요. X랑 이 비율 자체가 정확하게 이 비율 자체가 매칭이 돼야지 D값 자체가 측정이 되기 때문에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원웨이장이라든가 아니면 미증시 같은 데서 분리시 패턴 자체를 적용시킬 때 굉장히 좋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때 자세하게 이제 노란톡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시간 한번 가지도록 하니까 네네. 많이 들어와 주세요. 재밌게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이게 제가 최근에 사실 네. 이제 막 책 읽고 네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머리가 째지는 거예요. 째진다는 표현은 조금 네, 글을 너무 많이 읽으니까 두통이 갑작스럽게 많이 두통이 오는데 오셨군요.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분들 이해를 하기 위해 좀 어렵게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고 최대한 쉽게. 쉽고 어떻게 보면 쉽게 설정해 갖고 엑셀 함수식에 직접 넣어 갖고 형성될 수 있는 고점 포인트라든가 저점 포인트를 인지할 수 있게끔 하려고 제가 주말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왜 이 패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분리시, 배열시 패턴에 대한 구조 자체만 잘 이해를 한다면은 앞으로 고점 대비해 갖고 어떤 가격대까지 최대한 열리는지 형성 포인트 자체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구조 자체는 뭐냐면은 내가 이 구간대에서 이제 달러가 고점이 나왔어. 판단이 들잖아요. 저항대가 성립이 되잖아요. 상황이. 그러면은 유로에 대한 매수 구간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때부터는. 유로에 대한. 지금 달러 차트입니다. 상관도가 마이너스 1인 유로. 이때부터 매수가 들어가야겠죠. 근데 오히려 영매매로 매도로 저항대가 성립이 되는데 매도로 들어간다. 그럼 당하는 거죠. 그럼 이 패턴 구간 자체가 자주는 안 나오지만 한번 수익성이 날 때 굉장히 크게 나오는 신호예요. 그리고 손절가가 굉장히 짧게 구성이 됩니다. 생각보다. 수익성 대비 손익비 평가 자체가. 근데 여러분들 이걸 적용할 때 X, A, B, C, D 이걸 적용할 때 어떤 X, B 값과 A, C 값에 대한 비율 자체를 측정하고 D 값을 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많이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다 드릴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강의 해주셨는데 나스닥에 대해서 13,58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12,200포인트까지 나스닥이 한 번 조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단기 상승이 나오는데 그 포인트가 바로 13,580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늘 관망하시다가 한 12,200까지 나스닥이 조정을 받으면 그때 매수 진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벌써 이렇게 방송 마칠 시간이 됐네요. 저희가 5일을 보고 싶었는데 5일은 시간상 스킵을 해보도록 하고 오늘 방송 이제 끝날 때 됐으니까 한 말씀 더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오늘 여러분들 13,580포인트 얘기 드린 거는 그 향후에 대한 중장기 관점으로 패턴에 대한 구조 자체가 나온다고 하기에 설명을 드린 거고 지금 부양을 좀 기다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미증시에 대한 상하방 자체가 데일리적인 측면 자체로 좀 이루어져요. 어떤 패턴 자체가. 그럼 지금 상황에서 관점 자체가 어떤 매도에 대한 반복 구간이란 말이죠. 근데 저희가 나와가지고 자 지금부터 계속 오를 겁니다. 내릴 겁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어떤 시장의 정확한 해결, 결과값이 나온 다음부터 그때 매수를 지향해도 전혀 늦지가 않아요. 근데 야 쟤는 뭐 13,580포인트 지금 아직 멀었는데 지금 얘기하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질문이 왔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제 빅쇼트가 올 것 같아요. 진짜 아니란 생각입니다. 정말 아니란 생각이에요. 그 부분까지 제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던 시간을 노란통에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 어떻게 들어오시냐면요.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이 검색 방법이 조금 어려우시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채팅으로 참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 여기 들어와서 한번 여쭤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1시간 동안 고생해주신 우리 해왕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